자, 제가 이제 그 성과 별자리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녹음해서 올렸는데요. 뭐 오스카 예술 특강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빈과 이제 1900세기말 빈 이런 책을 올리면서 그걸 이제 책에 대해서는 그래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보통 독서가 진행이 되거든요. 공부란 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을 읽으면 또 읽어야 될 책이 3, 4개가 있고 3, 4개를 읽으면 또 대여섯 개, 10개, 20개, 100개 막 이런 식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옛날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뭐 공부법 이런 책이 있었는 것처럼 공부란 것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보통 그 독서가 이제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음악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그 금기시하는 부분이 성에 대한, 섹스에 대한 부분인데, 섹스라는 말조차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죠?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라서 그런데, 저는 이러한 그런 금기에 대한 부분이 항상 영화도 그때 그랬죠. 나는 원한다. 네가 금기한 것을. 뭐 이런 것처럼,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더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죠. 하지 마라, 읽지 마라. 그러한 것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금서 같은 거 있죠. 금서를 모조리 예를 들어서 국가나 종교단체에서 읽지 마라는 책을 읽었을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천기누설 같은 게 많죠. 그거는 이제 어떤 체제를 위한 종교적 어떤 기밀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알면 안 되는, 민중이 알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성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연결이 이제 정치적으로 되는 이유가, 왜 아담과 이브의 사과가 나왔냐면은, 선악과, 그죠? 그게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자에 대해서 일단, 먼저 그 죄를 부여하고, 원죄라는 개념도 그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냥 인문학적으로 해석해 드리면은 좀 관리를 더 쉽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선배나 선조들의 어떤, 좋게 말하면 지혜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기득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폭력보다 더 그 의식을 깨워주기 때문에 성에 눈든다는 것은 어떤 영혼과 정신에 대한 어떤 기존 체제에 대한 어떤 그 변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감각적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역시 노동을 해서 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그런 돈벌이를 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시민들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성직자나 왕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에 대해서 깨어나고 의식화돼서 감각을 살아나는 그런 어떤 너네들이 즐기고 오락하고 유의하는 것은 귀족들의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피가르 결혼이나 돈주바니 스타일이다 성을 모티브로 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금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21세기 현대에 와서 그러한 부분을 깨주지 않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디자인과 패션과 창의력과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영원히 발전시킬 수가 없는 유교적 그런 이제 그 우리의 윤리 도덕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정신 상태가 계속 되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단 조금씩 깨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점성술을 또 어떤 비엔나 책을 읽을 때가 또 왔다가 점성학에 대해서 또 시크릿 폴리틱스, 뭐 음모론, 그림자 정보 보다가 또 점성술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심리관계, 연애관계, 운명, 뭐 잠자리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애와 이런 부분은 우리는 솔직히 관심이 많지만 뭐 또 성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관계, 육체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준비와 세팅이 필요하고 상대방을 알아야 되고 하나의 연출이고 형이상하게 세계입니다. 우리가 시각적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처음에 느낌만 그런 거예요. 키스를 하고 황홀경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조건 눈을 감게 되어 있어요.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외모는 이미 내 머릿속에 딱 입력시킨 상태에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황홀경이라는 것은, 엑스터시라는 것은 상상에 기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클래식 음악의 형이상학과 음악을 아주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런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좋은 에로틱한 후각을 자극하는 어떤 향수를 뿌려놓는다든지, 그죠? 그리고 내 피부에 오일을 바른다든지 이런 감각적인 부분에서 연출을 하고 말과 귀에 대고 속삭임 이런 것들도 다 우리들이 상상 속에서 흥분이 되는 것들인데 우리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금기시했고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성에 대한 옥죄 있는 방식은 일상과 사고와 모든 창의적인 부분에서 방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과 별자리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선정적일 수도 있지만 다 큰 성인들이잖아요. 정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그 환한 곳에서 밝은 곳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는 음지에서 그거를 그죠? 항상 얘기하고 있고 몰래 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런 걸 활용하고 있고 조금은 프랑스적인 거죠.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교사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여자를 만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예인이든 거죠. 너무 우리는 그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몰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어떤 인문학자가 얘기했죠. 없다고 얘기했죠. 네.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직접적인 어떤 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 시대에 따라. 네. 물론 질서라는 것은 필요하고 법과 규정은 필요하지만 윤리와 도덕은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관습과 그죠? 예의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도덕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될 것이고 도덕과 윤리의 차이점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과 별자리 에로스에 대한 부분을 편안하게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가 사귀는 애인이나 지금 결혼한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지혜롭게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너무나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